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관계형으로 표현을 했다. 어떤 모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바로 이제 테이블 구조 형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테이블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는 이제 기본 키라는 것도 있고 또 외래 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또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다. 그래서 관계형은 이렇게 테이블 구조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용어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속성이죠. 네, 학번이라는 속성, 네, 이름이라는 속성, 학과라는 속성, 학과 코드라는 속성,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속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전체를 뭐라 그런다? 테이블이다. 다른 말로는 릴레이션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다. 테이블은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 행이죠? 네, 그 다음에 열이죠? 이렇게.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는 거고. 자, 속성. 얘네들 속성.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이라는 속성을 이제 또 회원이라는 개체를 가져왔는데 어떤 속성을 붙일 것이냐. 그게 이제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줄, 이 속성들, 얘네들을 우리는 릴레이션을 설계했다. 릴레이션 스키마다 라고 합니다. 릴레이션 스키마.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단에 내용들이 들어오겠죠. 우리 회원들 중에서 명단해가지고 쭉쭉 들어오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한다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자, 여기까지 용어 정리해 볼까요? 네. 전체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릴레이션. 이 첫 번째 릴레이션 스키마, 속성들 릴레이션 스키마. 얘네들은 릴레이션 인스턴스. 자, 용어들이 다 새롭죠. 그 다음에 얘는 속성. 그죠?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튜플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죠? 자, 여러분 책 한번 볼까요? 릴레이션이라는 테이블이다. 행과 열로 구성된다. 속성은 뭐다? 속성은 그죠?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열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뭐다? 필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속성의 영어를 기억하세요. attribute이죠. 네. 그 다음에 투플입니다. 투플. 자, 투플은 행이다, 열이다, 행이다. 행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파일 시스템에서 말하는 레코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줄. 자, 이걸 이제 헷갈리면 안 되겠죠. attribute은 이렇게 하나 속성들. 투플은 이렇게 행으로 하나. 다른 개념을 레코드다 라고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는 속성의 개수가 몇 개가 있을까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속성의 개수를 뭐라고 하냐면 차수다 라고 그래요. 차수. 디그리다. 이건 영어도 같이 공부를 하세요. 디그리. 네. 투플의 개수를 뭐라고 그래요? 기수다, 카디날리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됐죠? 네. 자, 되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 디그리는 얼마예요? 디그리는 뭐다? 속성의 개수다. 그러니까 디그리는 4가 되는 거죠. 네. 자, 기수는 얼마예요? 기수라는 것은 튜플의 개수니까 4군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가 되군요. 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그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기수, 카디날리티, C로 시작하는 카디날리티, 그 다음에 차수, 디그리로 시작하는 거, 속성의 개수,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해 주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릴레이션 스키마다, 그죠? 네. 릴레이션 인스턴스다. 그것에 대한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릴레이션에 대한 특징으로 가겠습니다. 릴레이션에 대한 특징이다. 즉 이런 테이블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 보면 뭐라고 써졌어요? 네, 튜플의 유일성, 그 다음에 튜플의 무순서, 속성의 무순서.
일단은 튜플과 속성은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네. 자, 보면은 여기서 자, 하이란이가 맨 앞에 나오고 김영희, 윤경자, 윤서연이가 나왔어. 이렇게 나온 거나 하이란, 윤경자, 윤서연, 김영희가 나온 거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앞에 나오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라는 겁니다. 자,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학번, 이름, 학과, 학과 코드인데 학번, 학과, 이름, 학과 코드 이렇게 나오는 거 의미가 없다. 아무 상관없어서 어떤 것이 먼저 나온다라는 것은 이쪽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나온 결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일단은 순서. 네,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인데 뭐에 대한 유일성이에요? 튜플의 유일성이에요. 튜플의 유일성. 그러니까 여기 있는 튜플은 똑같은 튜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죠. 아, 동명이인이 있지 않나요? 여기에 이제 또 윤서연이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윤서연이니까 학번은 일단 똑같겠죠. 그런데 그죠? 수강 신청한 학과 코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네, 통신 이런 식으로 B12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따져봤을 때 속성이 지금 4가지잖아요. 이 4가지가 완벽히 똑같은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튜플의 유일성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속성의 원자값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윤서연이가 게임과 해킹 이렇게 2줄 차지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한 줄씩만 차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릴레이션에 대한 특징. 자, 튜플의 무순서, 속성의 무순서. 일단 무순서. 튜플이든 속성이든 일단 무순서. 순서에 상관이 없다. 자, 유일성입니다. 튜플의 유일성, 속성의 원자값. 속성은 한 가지만 가져야 되고 똑같은 튜플, 완벽하게 똑같은 튜플이 중복해서 나올 수 없어요 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키에 대해서 갈게요. 네, 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기본 키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테이블이 쭉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야 라고 부르면 딱 한 사람만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걸 뭐라 그랬어요? 기본 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기본 키가 돼요. 자, 그럼 이제 기본 키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 기본 키로 할까라고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죠. 네, 테이블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성명이 있어요. 이 사람의 학번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또 신용카드 번호, 카드 번호, 네, 또 주민번호도 있어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연락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중에서 뭐를 기본키로 할까요?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죠? 학번, 신용카드, 주민번호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걸 후보키라고 그래. 후보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일단 후보키를 기억해봐요. 얘네들은 뭐가 될 수가 있다? 후보키가 있다. 자, 후보키는 다른 것들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유일성을 만족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 100명이 앉아 있었을 때 학번을 부르면 딱 한 사람만 일어설 거예요. 아, 또 신용카드를 부르면 또 한 사람만 일어서겠죠.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학번만 불러도 되지만 성명과 학번을 같이 불러도 한 사람만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다음에 또 내가 성명과 학번과 신용카드 3가지를 불러도 딱 한 사람만 일어서네요. 그죠? 또 성명, 학번, 신용카드, 주민번호를 불러도 한 사람만 일어서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불러도 되는데 쓸데없이 이거 4개를 붙여도 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성을 1개를 합하던 2개를 합하던 3개를 합하던 무조건 한 사람만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거를 바로 뭐라 그러냐? 슈퍼키라고 한다죠. 슈퍼키. 네, 슈퍼키. 그래서 슈퍼키는 어떠세요? 속성이 하나 들어가도 되고 2개 들어가도 되고 3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슈퍼키가 될 수 있는 건 엄청 많죠. 학번 하나만 올 수도 있고, 학번하고, 예, 성명을 2개를 둬야 되고, 그죠? 또 학번하고, 또 성명하고, 신용카드. 신용카드. 이렇게 합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많죠. 그래서 이 슈퍼키는 뭐만 만족하면 돼요? 유일하게만, 한 사람만 일어서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슈퍼키는 뭐만 만족하면 된다? 유일성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 치면 돼요. 슈퍼키는 유일성만 만족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1000명의 학생들의 출석을 부르는데 학번, 성명, 신용카드 이거 3가지를 불러요.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최소성을 만족을 하자. 유일성, 유일하게 나타내지만 그 중에서 일단 가장 작은 거. 속성 하나로만 만족하면 좋겠고 속성 하나가 만족한 게 없으면 속성을 2개 만족하는 거. 하여튼 가장 작은 속성의 개수를 만족한 걸 찾자. 그게 바로 뭐예요? 후보키죠. 그럼 여기서 지금 후보키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학번만 불러도 되고 또 신용카드만 불러도 되고 또 뭐만 불러도 돼요? 주민번호만 불러도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유일하게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후보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슈퍼키와 후보키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슈퍼키는 뭐다? 유일성만 만족하면 된다. 속성이 여러 개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하나 들어와도 되고 2개 들어와도 되고 3개 들어와도 10개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유일성만 만족하면 돼요. 딱 한 사람만 일어서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슈퍼키다. 그런데 그 중에서 슈퍼키는 가장 작은 속성의 개수를 만족한 것. 그게 후보키다라는 거죠. 근데 학번, 신용카드, 주민번호가 지금 후보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키라는 것은 딱 하나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 셋 중에서 하나 골라야지 돼요. 그럼 나는 학번을 선택하겠다. 학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네. 후보키 중에서 선택한 것이 기본키.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택하지 못한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대체키라고 한다. 됐어요? 네. 자, 슈퍼키는 속성이 1개 들어도 되고 2개 들어도 되고 무조건 유일하게만 만족하면 되고 후보키는 속성의 개수가 가장 작으면서 유일성을 만족한 것. 즉, 좀 고급스럽게 말한다면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한 것. 그죠? 많은 후보키들 중에서 후보키가 될 가능성이 있는 속성들 중에서 선택된 건 기본키, 선택되지 못한 건 대체키.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죠. 네, 그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슈퍼키 하면 여러분이 유일성에다 밑줄 쳐주면 되고 후보키 하면 유일성, 최소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 그다음 밑줄 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보키가 될 수 있는 것은 학번, 주민번호, 카드번호 이렇게 되겠죠. 자, 기본키는 후보키 중에서 선택된 것. 그죠? 네. 학번, 주민번호, 카드번호가 있다. 그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나는 학번을 선택했어요. 그럼 선택되지 못한 주민번호, 카드번호는 대체키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래키가 또 중요해요. 자, 외래키. 자, 앞에서 이제 앞단원에서 잠깐 나왔죠. 잠깐. 그래서 외래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지 돼요. 네.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에 대한 정보가 회사에 입사를 하면 20가지를 입력을 시켰어요. 근데 항상 그 20가지의 테이블이 항상 필요하진 않죠. 항상 그 테이블을 통째로 불러오려면 어때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필드만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놔요. 이렇게. 이제 정규화에 대한 개념인데 어쨌든 자, 여기 있는 테이블과 자, 또 다른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정보를 나열하기는 힘드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학번 나열을 하고요. 이 사람이 학과 코드, 수강하는 학과 코드를 나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학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뭐 01, 02 이런 식으로 했어요. 테이블 하나에서는 이제 학과 코드가 있고, 자, 여기에 담당 교수자. 이제 교수자가 이제 명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01은 이제 홍이 담당을 하고요. 02는 최가 담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학번이 예를 들어서 001이다. 001 학생의 학과 코드는 1번이니까 이 사람의 담당은
홍교수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테이블이. 그러면 여기서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자, B라는 테이블을 지칭할 때는 뭘로 지칭할 수 있죠? 바로 학과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다른 테이블을 이렇게 찾아갈 때 쓰는 속성, 이거를 바로 뭐라 그런다? 외래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테이블에서 외래키는 학과 코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외래키에는 이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지켜져야 되는데, 이 학과 코드를 지칭을 할 거면 이 테이블에서 B라는 테이블은 지침을 받았죠. 지침을 받은 B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는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기본 키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자, 네, 끝에 줄 보세요. 네.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외래키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고 외래키를 기본키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참조되는 테이블의 키는 기본키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있는 학과 코드가 B 테이블에 있는 학과 코드를 지칭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학과 코드가 01, 02, 03까지 있어요.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 학과 코드에서 04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 찾아갈 게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공백이 나올 수 있어요. 학과 코드를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공백이 나오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거예요. 기본키만 참조할 수 있어요. 자, 그게 핵심이죠. 다른 릴레이션, 즉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만 얘가 이렇게 참조할 수 있어요. 이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가 기본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만 얘가 이렇게 지칭할 수 있어요. 자, 외래키 값은 참조된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값이어야 돼요. 학과 코드가 1번, 2번, 3번까지밖에 없다. 그러면 얘가 1번, 2번, 3번까지만 나와야죠. 4번이 나오면 얘는 가르칠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널 값이어도 된다. 여기가 공백이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지칭할 수 있거나 또는 공백이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외래키 속성과 그것이 참조하는 기본키의 속성의 이름은 달라도 되지만 도메인은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속성의 이름을 학과 코드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가 얘를 지칭을 하는데 얘 필드이죠. 이 필드 속성의 이름을 자, 그냥 코드라고만 적었어요. 꼭 이 이름과 이 이름이 꼭 같아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름은 달라도 여기에 나오는 도메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값을 의미해요. 이 나올 수 있는 값이 학과 코드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외래키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A라는 테이블에서 B라는 테이블을 지칭을 했어요. 근데 또 C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학번이 있고요. 네, 이 사람의, 이 학생에 대한 연락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지칭할 수가 있죠. C라는 테이블에. 그러면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외래키가 되는 거죠. 그럼 벌써 이 테이블에서는 외래키가 몇 개나 있어요? 몇 개? 2개나 있잖아요. 이렇게. 네, 여러 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기본키는 뭐예요? 학번이에요. 기본키가 되면서 외래키도 될 수 있는 거죠. 기본키는 외래키가 될 수 없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래키에 대한 문제가 이제 좀 나와요. 그리고 좀 학생들이 이제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외래키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 외래키라는 것은 다른 테이블에 반드시 무슨 키? 기본키를 참조하는, 기본키를 참조하는. 기본키 아닌 것은 참조할 수 없어요. 다른 테이블에 기본키를 참조한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외래키는 내 테이블에서는 얘를 이제 외래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다른 테이블에 존재하는 값이어야 되고 또는 널이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속성의 이름은 달라도 되지만 그 내용물은, 도메인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외래키는 하나의 테이블에서 외래키는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어요 라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 조건입니다. 무결성. 네. 자, 무결성의 조건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결론은 이제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무결성, 무결성 이제 말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결론은 자, 무결성이라는 것은 자, 무슨 뜻이다라고 그랬어요? 정확성이다.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가 되려면 이걸 지키면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시킬 수 있어요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결함이 없는 상태, 그죠? 잘못된 데이터가 아닌 최신의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 유효한 데이터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무결성이고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무결성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은 개체 무결성 하면 뭐를 기억하냐? 무슨 키에 대한 내용이냐면 기본 키에 대한 내용이다. 참조라는 것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것을 뭔가 이제 참조를 하는 것. 다른 테이블에 있는 걸 참조하는 거를 뭐라 그랬죠? 외래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참조 무결성은 외래키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자, 도메인 무결성은 그냥 도메인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일단은 해주면 돼요. 그래서 다음 중 개체 무결성에 대한 설명은 하면 일단 기본 키를 찾아요. 자, 다음 중 참조 무결성에 대한 내용은 그럼 막 뭘 찾아요? 일단 외래키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 무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 키 값은 널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어요. 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내가 출석을 부르는데 학번을 부르는 거야, 학번. 네. 001번 학생, 그럼 딱 한 사람만 일어설 수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랬죠? 기본 키라고 그랬죠. 근데 또 중복된 거, 또 갔더니 한참 001, 학번이 001이 나오네요? 이러면 이건 기본 키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로 중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 널이 될 수 없다. 학번이 비어 있어요. 학번은 비어 있는데 이름은 있어요.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키는 절대로 널이 될 수 없어요. 네, 중복이 일어날 수 없어요. 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개체 무결성 조건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됐어요? 네. 자, 참조 무결성입니다. 참조 무결성은 뭐냐면, 자, 했던 건데요. 참조할 수 없는 값을 가질 수 없어요. 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존재하는 값을 가질 수 있어요. 라는 거죠. 방금 했죠?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A라는 테이블에서 이렇게 참조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학과 코드에 대한 것을 했다. 학과 코드. 예, 여기가 이제 코드로 받았어요. 1번, 2번, 3번. 3번까지밖에 없는데 1번 참조해요? 돼요. 근데 하다가 04를 참조하겠다? 4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쩐다? 일어날 수가 없다. 반드시 있는 것만 참조할 수 있어요. 존재하는 것만 참조할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게 참조 무결성 조건. 도메인 무결성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자, 성별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럼 성별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남, 여가 나올 수 있죠. 중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네,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 도메인 형식에 맞아야 된다. 자, 초등학교의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학년은 1부터 6학년까지밖에 없죠. 근데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0학년이 나왔네요? 안 되니까 7이 나왔네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올 수 있는 값들, 속성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성별에서 도메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남, 여가 되는 거죠. 초등학교 학년의 도메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1, 2, 3, 4, 5, 6이 되는 거죠. 대학교의 학년은요, 1, 2, 3, 4예요. 5가 나오면 어때요? 도메인 무결성에 위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결성의 조건 세 가지도 기억합니다. 자, 됐죠? 네, 그 다음 들어갑니다. 네.
자, 정규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규화. 네. 정규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쪼개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내가 나에 대한 정보, 회사에 입사를 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한 20가지를 이제 속성을 이제 입력하라는 대로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급여 계산할 때 나에 대한 속성이 다 필요하진 않죠. 급여만 계산해서 배포를 할 건데 거기에 이제 내 취미가 뭐고 특기가 뭐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그런 내용들은 어떠세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이제 나눠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정규하다 그러면 테이블을 분리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왜 분리를 하느냐? 분리하지 않으면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거예요.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느냐?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 생겨요.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삽입 이상은 뭐냐? 내가 특정한 데이터를 삽입을 하는데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같이 삽입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테이블에서 서울시에 살고 있는 40대 이상의 40세 이상의 남자만 이쪽 테이블에 삽입하겠다 그랬는데 이상한 값이 같이 삽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규화가 되지 않은 테이블을 이용하면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삭제 이상입니다. 특정한 튜플을 삭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2019년 12월 31일 날 퇴직한 명단을 튜플들은 삭제하세요 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도 같이 삭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삭제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고, 갱신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장 이상의 직급에만 상여금을 10만 원을 더 플러스 하겠다 그랬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이제 상여금 10만 원이 플러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칠 때 이상하게 고쳐지는 거죠. 갱신 이상. 그래서 정규화다. 지금부터 정규화를 진행을 할 건데, 정규화라는 것은 테이블이 이렇게 엄청 긴 거예요. 가로의 속성의 개수가 한 20가지가 된 거예요. 이거를 잘게 쪼개가는 과정이다. 뭐하러 쪼개느냐? 쪼개지 않으면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쪼개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쪼개갈 때 어떤 식으로 쪼개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되죠. 테이블인데 무작정 쪼갤까?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속성 이렇게 자를까? 가위로 자르듯이 식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자를까? 그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개념에 의해서 잘라줘야지 돼요. 네. 그래서 정규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잘못 설계된 관계형 스키마를 작은 속성으로 쪼개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란 데이터에 대한 중복을 막고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쪼개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쪼갰으로써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테이블을 딱 만들었어요. 쪼개가요. 쪼개가는데 한 번 이 규칙에 의해서 한 번 쪼갰다. 그러면 1 정규형을 만족했다. 2 정규형을 만족했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있냐면 5 정규형까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자를 건지, 자, 1 정규형은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그걸 만족하면 1 정규형을 만족했다라고 해요. 자, 2 정규형은 부분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일까? 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네, 부분적 함수 종속을 제거할게요. 부분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완전 함수 종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졌을 때 이정규형이 되는 거죠. 한쪽에 부분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되는데 부분적 함수 종속이 남아있어요. 그럼 1 정규형을 만족했다? 아니다죠. 그럼 거기 1 정규형이 되는 거죠.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고, 제거하지 못하면 거기까지는 1 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 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했을 때 3 정규형을 만족했다라고 합니다. 뭘까? 이행적 함수 종속이 뭘까? 바로 볼 거고요.
BCNF는 결정자가 모두 후보키, 다치 종속을 제거한 것은 사정규형, 조인 종속성을 이용한 것은 오정규형. 자,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는 3정규형까지 해요. BCNF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개념을 아주 자세히 알아주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이 단어들만 기억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정자가 모두 후보키인 것은 우리가 BCNF라 그런다. 그죠? 다치 종속을 제거한 거는 이제 4정규형이라 그런다. 조인 종속성을 이용한 것은 이제 5정규형이라 그런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정규형은 모든 도메인들의 값이 원작값만으로 되어 있는 릴레이션이다 그랬습니다.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다 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2017년, 2019년도에 연도, 그죠? 구입한 책이에요. A라는 책, 근데 3권 살 수도 있죠? B라는 책, C라는 책을 샀어요. 이렇게요. 네. 그죠? 여기는 이제 속성이 하나인데, 얘는 3주를 차지했죠. 네, 장소. 네, 구입한 장소. 그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like라는 서점. 네, 똑같은 서점에서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1정규형을 만족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1정규형은요, 하나의 필드의 속성들이 하나씩만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구입했어요. 또 2019 쓰는 거 2019년도에 구입했어요. 또 2019년도에 구입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구입한 책은 한 번 할 때마다 속성이 하나씩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줄에 하나씩만 차지하도록 하는 게 1정규형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 한 줄에 하나씩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제1정규형을 아마 만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1정규형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속성들이 한 줄에 하나씩만 차지하는 것을 1정규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다음에 2정규형을 보세요. 이 정규형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한 과목인데요. 부분인데요. 자, 1정규형은 뭐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하고 완전 함수적 종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2정규형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분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고 완전 함수 종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됐죠? 그러면 부분 함수 종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보면 되겠죠. 부분 함수 종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본키를 잡아보세요. 네. 자, 이 테이블에서 기본키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네. 학번으로 하려고 했더니 중복이 일어났어요. 네. 과목으로 하려고 했더니 중복이 일어났어요. 교수자 명으로 하려고 했더니 중복이 일어났어요. 점수는 또 우리가 기본키 설정을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기본키를 설정을 했냐면 학번하고 과목을 합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게 기본키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정했어요. 그래서 얘가 교수도 가르치고 얘가 점수도 가르치게 되는 거죠. 학번과 과목을 합해서 교수자도 가르치고 점수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이블에 이제 분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학번과 과목을 합해서 교수자를 이제 지목을 했는데 딱 봤더니 이 기본키를 2개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여기서 봤더니 과목 하나만 가지고 교수자를 선정할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학번 과목을 가지고 교수자 점수를 지목할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봤더니 과목 하나만 가지고도 교수자를 지목할 수가 있군요. 정보통신과 정민기, 웹디자인과 홍길동, 정보통이 똑같죠?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정민기가 나와야죠. 만약에 여기서 이름이 틀리다 그러면 저건 안 되겠지만 웹디자인, 홍길동, 사이버안보, 정수연 이렇게 지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개의 속성을 합해서 기본키를 만들었는데 이 내부적으로 하나가 학번 하나만 가지고 교수를 가르칠 수 있거나 또는 과목 하나만 가지고 교수를 가르치고 있으면 이거는 부분함수적 종속이 존재해서 테이블을 분리해야 돼요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 가로 안에 두 개가 섞여져 있다. 그거는 기본키를 두 개를 잡았다. 그거예요. 이렇게 만족하는데 이 가로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 과목 하나만 가지고도 교수자를 지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을 쪼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부분함수 종속입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완전함수 종속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테이블을 이렇게 쪼갰어요. 네. 따로 빼왔죠. 과목 점수, 과목을 가지고 교수자를 이렇게 지목할 수 있었잖아요. 보면 자, 과목과 학번과 과목을 가지고 교수자를 지목하고 점수를 지목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봤더니 과목이라는 필드 하나만 가지고도 교수자를 지목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따로 뺀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과목 교수자 테이블을 이렇게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그럼 과목과 교수자를 이제 뺐으니까 뭐가 남아요? 학번과 점수가 남죠. 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과목을 하나 넣어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테이블을 이렇게 두 개를 쪼갰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번과 여기 같은 경우 자, 여기도 학번 하나만 가지고도 기본키가 안 되죠. 그래서 학번과 과목을 가지고 점수를 가리키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학번 하나만 가지고 점수를 만족한 게 있으면 안 되죠. 자, 100이 90이에요. 100이 또 90이면 그건 문제가 되죠.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닌 거죠. 103이 86, 103이 96 다르죠. 104가 8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함수 종속이 이제 부분함수 종속이 제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되었나요? 또 과목만 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되면은 정보통신 과목이 같으면 점수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같으면 그 부분함수 종속이 되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부분함수 종속이 제거되었어요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분함수 종속이 제거된 것을 우리는 완전함수 종속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걸 만족하면 이 테이블이 이렇게 쪼개졌어요. 이렇게 쪼개진 테이블은 이 정규형을 만족했어요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규형을 만족하는 것은 뭐다? 완전함수적 종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완전함수 종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야지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제3정규형입니다. 어떤 걸 이제 제3정규형이라 그럴까? 제3정규형은 뭐였어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지 제3정규형을 만족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행적 함수 종속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인데요. 바로 이걸 보면 되세요. 한 줄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자, A가 B를 만족하고 B가 C를 만족하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 A가 C를 만족할 수 있어요. 라는 게 이행적 함수 종속이에요. 수학적인 개념인데 이걸 이제 테이블에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번이 학과를 결정을 해요. 네. 100은 정보통신, 200은 웹디자인, 300은 컴퓨터공학, 400은 정보통신 만족했죠. 또 학과를 봤더니 전화번호 보세요. 정보통신 됐죠. 웹디자인 됐죠.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 학번을 가지면 전화번호가 된다. 이게 이제 만족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결과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행적 함수 종속이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는 이행적 함수 종속이 남아있군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 BCNF는 이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여야 된다. 4정규형은 다치 종속이 존재한다. 5정규형은 어떠세요? 모든 조인 종속성이 후보키를 통해서만 성립된다. 이게 이제 5정규형. 4정규형은 이제 다치 종속이 존재하니까 이거를 제거해야지 4정규형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을 해주면 돼요. 용어를. 자, 1정규형은 모든 도메인이 원작과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함수 종속을 만든 것. 2정규형.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한 것. 3정규형. 그 다음에 결정자, 다치 종속, 조인 종속. 이렇게 핵심 단어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무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 또 정규화에 대한 개념을 이제 좀 개념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실무 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거는 제1 정규화를 만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제1 정규화가 진행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안 된 거죠. 제1 정규화를 만족하려면 어찌해야 된다? 모든 속성들이 원자값을 가져야 된다. 단일값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근데 여기 도서명이라는 속성을 보면 나무, 파도, 친절 몇 줄이나 차지했어요? 3줄이나 차지했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가 구성된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제1 정규형을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어야지 제1 정규화 과정을 만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따로따로 써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거 한 줄로 써야 되니까 이것에 해당된 건 이거죠. 이걸 3번 써야 되는 거죠. 3번 이렇게. 네, 이렇게 써야 된다 그죠. 네, 보면은 도서명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3줄씩 따로따로 써야 된다. 이래야지 제1 정규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키 설정이 좀 문제가 되죠. 기본키를 어떻게 할 거냐? 주민번호가 지금 중복이 일어났어요. 아이디도 지금 중복이 일어났고 주민번호와 아이디 이름이 지금 다 같죠. 그러니까 기본키 설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기본키 설정을 하기 위해서 번호를 넣었어요. 번호를 같은 주문번호에다는 이제 번호, 주문번호의 첫 번째 같은 주문번호 1번, 같은 주문번호 2번. 네. 그 다음에 이 주문번호 3번.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주문번호에서 3개를 주문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문번호라는 필드를 추가를 했어요. 주문번호 필드에다가 번호라는 필드를 추가를 해서 왜 추가했을까? 기본키 잡으려고. 기본키 잡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일부러 번호라는 필드를 하나 삽입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종속 관계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네. 모든 필드는 기본키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지칭할 수 있어줘야지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본키 필드 중에서 기본키를 어떻게 잡았어요? 주문 번호와 번호를 이제 섞어가지고 기본키를 잡았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기본키 필드 중에서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자, 얘네들은 어떠세요? 얘네들은 다,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기본키 필드 중에서 주문 번호 필드에만 종속적인 관계 있는 거죠. 이 주민번호, 하나의 주민번호에 해당이 되면은 얘네들은 그냥 다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따로 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 테이블을 이제 어떻게 가져오게 되냐면 여러분이 주문번호에 지금 뭐가 종속이 돼요? 주문번호가 같으면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주문일이 이렇게 동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따로 빼버린 거죠. 이걸 똑같은 거. 이걸 따로 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그 테이블이 그래서 주문 번호에 해당된 아이디, 이름, 주문일을 이렇게 따로 별도의 테이블로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면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봐보세요. 자, 주문서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서 출판사 보세요. 출판사 필드하고 정가 필드. 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따로 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명, 출판사, 도서 이름, 알고, 출판사 알고, 정가 필드. 얘로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따로 빼는 거죠. 도서명, 출판사, 정가를 이렇게 따로 빼면 그 테이블이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원래의 테이블이 뭐였어요? 이거였죠, 최초. 근데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저 테이블을 이렇게 3가지 테이블로 이렇게 분리를 했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정규화 과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정규화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제 제가 테이블로 이렇게 알려준 거고요. 우리는 이거는 이제 이해 정도, 이런 식으로 그냥 테이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테이블을 분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되고,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를 기억해요? 개념을 기억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표 나와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이요. 자, 이 표 여기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2정규형, 3정규형이 이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런 개념. 가로 안에서 두 개가 하나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로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도 가르칠 수. 가로 안에 학번 과목이었는데, 가로 안에 학번이 따로 나왔죠. 이게 똑같은 교수를 가리킨다. 이게 이제 이행적, 부분적 함수 종속이다. 부분적 함수 종속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 그게 완전 함수 종속이다. 그래서 이런 기호가 나오면 이 정규형을 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 정규형이 아직 진행이 안 됐구나 라고 알면 되고, 3정규형입니다. 3정규형입니다. 그래서 3정규형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화살표 기호 나오는 거. 학번이 학과를 가리키고 학번이 전화번호를 가리키면 학번이 전화번호를 가리키게 된다. 이거는 3정규형이다. 자주 출제되는 것은 2정규형과 3정규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여러분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테이블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나가는구나 라는 걸 그냥 한번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로 갈 거냐면 이제 뷰로 가겠습니다. 네, 뷰. 뷰는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모니터 화면에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름하고요, 네, 급여를 보여주고요, 또 상여금을 보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것만 화면에 보여주세요라는 게 이제 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뷰는 이 형태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화면에 이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주는 게 바로 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 34쪽에 보면 뷰는 뭐다?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핵심은 여기가 있어요. 뭐다? 가상 테이블이다. 가짜 테이블이다.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 건 실제로 존재해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상 테이블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뷰의 정의를 보세요. 뷰의 정의. 네, 가상 테이블 첫 번째. 가상 테이블이다라는 거, 유도된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가상 테이블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네, 아니에요.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네, 뷰가 정의할 때 그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뷰 좀 만들어주세요.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뷰를 만들었어요. 그 뷰를 이용해서 또 다른 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것만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뷰는 SQL에서 Create View로 작성을 해요. 자, 여러분 SQL이 뭐다라고 그랬어요? 네, DBMS 중에 하나다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사용자가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이것 좀 찾아줘, 이것 좀 고쳐줘 라고 명령어를 내려야 되겠죠. 그걸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DBMS다 그래요. 그럼 DBMS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그죠.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죠? 뷰 좀 생성해 주세요. 뷰 좀 생성해 주세요 라는 명령어 내려야 돼 있다 그거죠. 그럼 뷰를 생성해 주세요 라는 명령어가 SQL로 뭐라고요? create view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SQL은 바로 여기입니다. DBMS에다가 명령어들을 이제 SQL로 해준다겠죠. 이렇게요. 우리가 C 언어, 자바 언어 하듯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SQL이 있습니다. 그 SQL에서는 뷰를 생성해 주세요 라는 명령어를 어떻게 내린다고요? create view 하고 내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뷰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데이터 관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필요한 데이터만 딱 볼 수 있는 거죠. 필요 없는 데이터는 안 보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해 주세요 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러 사용자가 서로 다 다르죠. 아, 나는 모니터에 이거 표시해 주세요. 이런 부서는 이거 표시해 주세요. 이런 부서는 이거 표시해 주세요. 서로 다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번호 좀 표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접근 제한해버리면 되는 거죠. 주민번호는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를 통해서 제공되지 않은 데이터는 보안이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뷰의 단점입니다. 독립적인 인덱스는 가질 수 없다라는 거고요. 뷰는 한번 정의되면 변경할 수 없어요. 이게 또 중요해요. 네. 뷰는 그냥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변경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변경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뷰를 지워요. 뷰를 지우고 다시 그냥 크리에이트 뷰로 만들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삽입, 삭제, 갱신, 연산에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내용이 이제 은근히 한 번씩 나옵니다. 뷰에 대한 단점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뷰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할까? 자, 명령어가 뭐라 그랬어요? 예, create view 해가지고 네, 이름, 뷰에 대한 이름을 한다고 그랬죠. 자, 한번 해볼까요? 네, create view로 생성한다 그랬어요. 네, 그쵸? 네, 고객 테이블에서 주소가 강주시인 고객을 고객들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강주 고객이라는 뷰로 정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뒤에 SQL에서 어차피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create 뷰 좀 만들어 주세요. 무슨 이름으로요? 강주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해보세요. 네. 지금부터 뷰를 만들 건데요. 무슨 이름으로 만들어 주세요? 강주 고객으로요. 자, 여러분이 문서를 만들었어요. 자, 이 문서를 저장해 주는데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네. 파일에 세이브 에이즈 하고 나서 홍길동 치면 그 이름으로 저장이 되죠. 그렇듯이 지금부터 뷰를 만들어 주는데 뷰의 이름은 광주 고객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create view 강주 고객 이렇게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주 고객이랑 만드는데 그 안에 속성들은요. 뭐를 넣을 거냐면 성명하고 전화번호를 나오게 할게요. 그러니까 강주 고객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안에 성명하고요. 네, 전화번호를 나타내게 할게요. 안에 나타낼 거, 네, 성명과 전화번호를 나타내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면 뷰라는 것은 어떠세요? 어디서 이렇게 잠시 보여주는 거죠. 다른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바로 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 고객이라는 테이블, 원래 테이블이에요. 고객이에요. 고객이라는 테이블, from 고객. 고객이라는 테이블로부터 가지고 올 거예요. 고객이라는 테이블은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주소가 강주시인 데이터들만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강주 고객이라는 뷰를 만들 거고 성명, 전화번호만 표시를 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엣지 셀렉트는 뭐냐? 이거랑 연결되는 거죠. 네. 고객이란 테이블에 가서 주소가 강주시인 거 뽑아낼 건데 고객이라는 테이블에는 어떠세요? 속성이 엄청나게 많죠. 이름도 있고 번호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성명하고 전화번호만 뽑아내겠다 그거죠. 그래서 강주 고객이라는 뷰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뷰를 만들 때는 명령어 뭐 썼어요? 네, create 뷰로 만들었어요. 자, 뷰를 지울 때는 뭐 할까요? 뷰를 지우는 것은 뭘까요? 네. 자, 변경할 수 없다 그랬죠. 뷰는 어쩐다?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중요해요. 네. 알터문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 없다. 그냥 변경할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터문은 저쪽 SQL에서 이제 또 나옵니다. 자, 그럼 변경하고 싶으면 어째라? 지워라. 삭제한 다음에 예, 다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자, 뷰를 지우는 것은요. 드롭 뷰 명령어로서 지울 수 있습니다. 드롭 뷰. 이게 뷰를 지워라. 뷰 지워라. 만드는 거 뭐였어요? create 뷰. 지울 때는요. 드롭 뷰. 어떤 뷰를 지우세요? 뷰의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강주 고객 뷰를 지워주세요. 드롭 뷰 강주 고객.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리스트링과 캐시케이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중요해요. 이거는요. 뭘까? 자, 테이블에서 뷰를 만들었어요. 이 뷰에서 또 다른 뷰를 또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 뷰에서 또 다른 뷰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뷰를 이거를 삭제해 버릴 거예요. 삭제.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여기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리스트링은 뭐냐면 뷰를 이걸 지울 건데 이 뷰를 다른 곳에서 참조하고 있으면 삭제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 캐시케이드는 뭐냐면 캐시케이드 여러분 교재 보면 캐시케이드라고 적어져 있죠. 다른 곳에서 참조해도 무시하고 그냥 지워라 라는 거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5번에 보면은 하나 얘가 보여지죠. 드로 뷰 강주 고객 리스트링. 강주 고객이라는 뷰를 지우는데 리스트링. 다른 뷰에서 참조하고 있으면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쪽에 시스템 카탈로그부터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